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관계에서 구속이란 없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가장 친밀한 관계라도 서로를 완전히 구속할 수는 없다. 신뢰를 주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도 예외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다. 친구라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자녀도 부모에게 숨기는 게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운한 사람을 돕지 마라. 불운한 사람을 도우려다 같이 위험에 빠지지 마라. 늪에 빠진 사람을 잘 알아봐야 한다. 도우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운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아라. 이런 사람은 그저 자신의 불운을 견디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 불운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보통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법이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익사할 위험에 빠진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번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날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비난을 막아야 할 때도 있다. 나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줄도 알아야 한다. 통치자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비난을 막아줄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방패의 목적은 통치자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증오와 비난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 자존심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후일을 위해 희생양을 곁에 두는 것도 괜찮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갈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한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한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는다. 어제는 예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요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칭찬에 속지 말고 아첨을 비난하라.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달콤한 칭찬에 속지 마라. 차라리 그 아첨의 말을 비난하도록 하라. 악명 높은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대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것도 성가신 일이다. 모두가 좋아하면 그만큼 희소가치가 낮은 일이라는 뜻이다. 완벽함은 소수의 것이다. 체면을 너무 놓아도 너무 지켜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체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 하지만 아무리 체면을 내려놓더라도 선을 넘지는 마라. 선을 넘으면 대중 앞에 웃음거리가 될 뿐더러 조심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평생 노력하며 얻은 것을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혼자 튀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정숙한 척 행동하지도 마라. 종교적인 믿음도 지나치면 우스꽝스럽다. 반박하는 기술을 익혀라.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박은 상대방이 정념을 표출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로 뜨뜻미지근한 불신을 내비치면 상대방은 비밀을 바로 토해낸다. 반박의 기술은 깊숙이 감추어둔 비밀을 여는 열쇠이며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마음과 의지까지도 시험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말에 가치를 깎아내리면 상대는 깊숙이 묻어둔 비밀을 발설한다. 마치 달콤한 미끼로 비밀을 끌어내어 약삭빠른 속임수의 그물로 상대방을 낚듯이 말이다. 당신이 반응을 보류하여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아무도 몰랐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의심하는 척 가장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본인의 일에 오롯이 홀로 만족하라. 현자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현자는 오롯이 홀로 모든 것을 자기 어깨에 이고 다닌다.
로마와 같이 발전한 나라를 대표할 만큼 뛰어난 사람은 홀로 자신을 감당할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과 취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친구가 되겠는가? 이런 사람은 자신만 의지하는 편이 낫다. 절대자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 혼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야생에서 홀로 살아가는 짐승과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은 신의 본성이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면에서 현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너무 선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아 되레 악을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온다. 사람이라면 때로는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는다. 건강한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다. 단맛으로 가득한 음식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다. 너무 선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악한 것과 같다. 당신이 누구든 위엄을 가져라. 비록 왕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왕의 품격이 스며들게 하라. 모든 일에 왕과 같은 위엄을 지니고 숭고한 행동과 고귀한 생각을 하라. 위엄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권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진정한 왕권은 티끌 없는 올고둠에 있다. 진정한 왕은 위대한 자를 질투하지 않는다. 특히 왕 주위에 있는 사람은 지고의 탁월함에 이르기를 목표로 삼고 이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참다운 자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엄 있는 척 가장하지 말고 진짜 위엄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중도를 지켜라. 위대함으로 통하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습관과 안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감각과 재능을 키울 수 있다. 가끔은 광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질을 지닌 사람과도 어울려 봐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내향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중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은 훌륭한 기술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상반된 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조화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또 물리적인 조화는 도덕적인 조화로 이어진다. 친구나 동료를 선택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극과 극의 사람을 경험할수록 중도를 지키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깨우쳐라. 늦기 전에 눈을 떠라.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며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근심이 더 많아진다.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가서야 겨우 눈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멸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깨우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사람 주위에는 그를 농간하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려 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하기를 다른 사람이 무감각해지도록, 즉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장님이 주인인 말은 불행하며 이런 말은 절대로 날렵해지지